마블 스튜디오 작업이라던가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함으로써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그게 무조건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그걸 동시에 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러스트랑 웹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아트트리 아카데미고요. 취미부터 취업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2018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는 이제 150명 정도 유치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광주에 지금 2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가를 좀 준비했던 학생이었었어요. 18살 때부터 이제 입시를 해가지고 미술대학교에 왔고, 이제 작가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시기가, 남자들은 다 아는 그 20대 초반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제 약간 목적은 간단했어요. 그림이라는 직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작가로서 산다는 거는 금전적으로 좀 약간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목적은 23살 때 이제 2학년 복학하면서 그림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보자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그림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고, 뜻이 맞는 친구들이 또 이제 생기더라고요.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다 못하는 일들을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던 계기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일을 하면 이력서에 이제 한 줄 한 줄씩 적어가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아웃소싱 이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차에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거기에 좋은 팀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계기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안정적인 수익 활동을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이제 모든 자영업자들의 모든 이제 대표님들의 힘들었던 시기가 코로나였죠. 제가 개원이 이제 18년도에 창업을 하고 딱 1년차 지난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원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환불 문의가 이제 많아지기도 시작했고, 학원 옆이 심지어 병원이잖아요. 조선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지표가 늘어나면서 점점 환불이나 학생 숫자가 그때 60명에서 20명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출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초반에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 친구는 너무 감사한데, 그 친구가 기획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원이었어요. 사업자등록증 이제 만들고 온라인 수업을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코로나 터지기 딱 2달 전이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저희한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들도 이제 기획하고 준비를 했던 게 2019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고, 한 달 내내 저는 풀 야근이었어요. 이제 그때 계속 고민하고 소파에서 자고, 그래서 그 시기 덕분에 제가 이제 온라인 학원을 자리 잡았던 게 2019년 7월부터 제가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생 숫자가 3배가 늘었네요. 네. 제일 큰 강점은 아마 로컬라이징인 것 같아요. 광주에서 실제 지금 일하는 작가한테 배울 수 있는 학원은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고, 게임 쪽으로 이제 실무를 했던 사람이 이제 원장으로 있고, 학생하고 이제 1대1로 1시간씩 컨설팅도 해줘요. 그래서 작가가 되는 방법이라던가 취업 시장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다 컨설팅 해주고, 영업을 하기보다는 그런 컨설팅 위주로 하고, 이제 원한다면 수업을 들은 형태로 하는 게 저희 학원의 첫 번째 차별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차별점은 아카데미나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게임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일들을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은 마블 코믹스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랑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는 게 저희 학원의 장점이자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저희 광주 웹툰 콘텐츠 협회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티스트 인큐베이팅이라는 제도를 해서 성장 가능한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키우는 형태로 약간 인턴십으로 계속 키우는 형태로 했었고, 그 아티스트와 이제 여러 가지 콜라보를 많이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주 저희 동명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고, 광주 FC랑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춘장축제에서 저희가 길 위의 스케치북이라고 작가 단위의 이제 친구들과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브랜딩에 대한 초점을 좀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1인 작가, 프리랜서라는 이제 사각지대 놓인 친구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자기를 좀 브랜딩하는 방법들을 많이 시도하고 발굴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작가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광주 학교방청소년센터랑 푸른꿈 창작학교, 그리고 이제 피텍이라고 이제 동강대학교랑 같이 지원하는 일학습 병행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을 통해서 광주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대안학교나 학교방청소년들 인턴십을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부도 하고 있고요. 뭐 KBS 동행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육기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작가가 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이나 창업 쪽인데요. 제가 제작사를 통해서 아까 이제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외에도 소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로 받는 아웃소싱들, 마블 스튜디오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광주 경일재단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제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함으로써 그 친구들에게 이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이제 제 학생 출신이었던,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신데, 그 친구를 알게 됐던 게 학원을 하기 전에 이제 강사로 일했을 때 그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미 실력이 엄청 출중한 친구였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전 학원을 세우게 됐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약간 거기 학원에서도 학생을 빼오는 느낌이니까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뒤쯤에 연락을 해서 혹시 강사 쪽으로 같이 해볼 생각이 있냐 했는데, 약간 고민하다가 승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인기 강사였는데 대구 쪽에 있는 코그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대표 게임은 엘소드라고, 네, 거기 만든 제작사인데 거기서 취업을 하고 아름아름 계속 연락은 했었죠. 그 당시에 저희도 아웃소싱을 받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가끔씩 연락해서 소개해주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던파2 일러스트 작업도 이제 그 친구가 해줬고, 그렇게 연락을 계속 하다가 우연히 운이 좋은 게 딱 그 친구가 퇴사할 때쯤에 제가 다시 연락을 했나 봐요. 3년 뒤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도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되게 학원을 세우기 참 잘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보면서 되게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처음에 시작하는 게 쉽거나 어렵거나 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쉽다는 케이스는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계속 이제 노트에 그려봤던 친구들이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거나 늦게 좀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망설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취미냐 작가냐 아니면 취업이냐 이제 고민하는 시기에서 가장 큰 화두가 나는 재능이 있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한 4,000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재능이 있었던 친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작가로서 지금 활동한 친구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흥미가 제일 중요한 재능이거든요. 재미있게 많이 그리는 게, 그리고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전 재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여도 막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뭐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운이 좋아서 혹은 능력이 좋아서 넘어가는 케이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재능의 영역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즐기고 시각적으로 많이 열려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답일 것 같습니다. 많이 그리는 게 그럼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저희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 시각 디자인 영역도 그렇고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그게 무조건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그걸 동시에 한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게 요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기회들이 더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 SNS 활동이라든가 행사들도 많아지고 기업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지속성과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실력이 좋아서 이제 계속 그림을 신나게 그리는데 돈이 안 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실력도 좋고 돈도 많이 벌리는데 지쳐서 유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좀 피해 사례를 좀 겪어서 이제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 제일 아쉬웠던 게, 작가님들이 그림에 대한 경험만 좀 많은 거, 이게 좀 되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그림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상업화를 할까, 그 다음에 이걸 오래 하려면 나를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수행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는 제일 중요한 노하우자 핵심은 그림 경험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거, 그리고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회사랑 같이 일을 해본다거나
그 일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좀 익히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 그 파이프라인에서 얻는 수익화 방법들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저희들은 알거든요. 상업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면서 내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무리할 때 이제 마감적인 부분들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보다 더 많이 쏟게 돼요. 그 부분들은 사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가의 체력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적인 스트레스들이 거기서 많이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AI가 이제 긍정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고민이에요. 많이 문의가 옵니다. 이제 상담을 제가 일주일에 10번 정도씩은 하는데 거의 AI에 대한 질문이 한 30%는 꼭 무조건 질문을 해요. 그림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의적이고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화예요. 일반인과 저희가 다른 거는 어떤 게 예쁜지 알고 어떤 게 매력적인 건지 알고 어떤 의도로 그리는 걸 알아요. AI 그림에서도 그게 이제 우연히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예쁜지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를 골라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순간도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본기들을 많이 좀 키워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예전 고전 명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도, 색채, 매력, 그런 부분들이 절대 무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있어야 AI를 사용하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과 똑같은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하자면 AI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이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AI의 학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디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그랬듯 제일 중요한 모토는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원한다가 저희 큰 모토여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광주 웹툰 콘텐츠 협회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저는 올해 더 증진할 계획이 있고요. 시장님도 뵙기도 하고 의원님도 뵈면서 조례라던가 아니면 웹툰이나 콘텐츠 쪽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요청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작가도 소상공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 인큐베이팅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차 창작이라고 웹툰이나 일러스트, 게임 쪽에서 좋아하는 장르의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 콘텐츠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그리면서 나의 브랜딩을 좀 할 수 있는 작가 브랜딩 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귀멸의 칼날이라던가 원신이라는 게임을 좋아한다면 그 게임을 좋아하는 작가한테 직접 배움으로써 작가가 이제 어떻게 브랜딩을 스스로 했는지, 그리고 그 작가가 만약 행사에 나간다면 행사에 같이 참여한다거나 그렇게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반도 이번에 개편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나는 잘하는 건 이건데 좋아하는 건 이거다 라는 모순적인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고도화를 할까가 전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만약 내가 상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정말 확실한 상업 작가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순수 작가가 되고 싶다면 순수 작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둘 노선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게 좀 더 수순상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그 두 가지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은 내가 진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잡아두고 그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해보자 라는 목표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비단 그림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간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뭐 인쇄 쪽에서 내가 약간 인턴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그림 쪽이 아니라 디자인 쪽에서 뭔가 인턴을 해본다거나, 취업적으로만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했는데 약간 상업 작가로서 이제 예를 들어 코미골드라든가 그런 행사에도 한번 출품을 해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도를 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최종적인 결정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